어머나 이거 혹시 사람뼈? 오정숙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비에 흠뻑 젖은 텃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무서운 표정을 하고 서 있었죠. 그 순간 오정숙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애가 우리 아들을. 구름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어김없이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72살의 오정숙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휴,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오 할머니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이불을 걷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늘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외롭게 느껴지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며느리 이지은이 있었기 때문이죠. 17년 전 아들 민준이가 세상을 떠난 후 오 할머니와 지은이는 더욱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서로를 보듬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오 할머니의 남편인 박영철 씨가 암으로 투병할 때도 지은이는 친딸처럼 밤낮으로 간병을 도맡아 했어요. 그렇게 남편마저 먼저 떠나보내고 오 할머니가 홀로 남게 되자 지은이는 더욱 살뜰히 시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러 안부를 묻고 필요한 건 없는지 뭐든 챙겨주었죠. 지은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오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이슬이 송골송골 맺힌 텃밭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추, 깨씹, 호박, 고추 모두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죠. 이 모든 건 며느리 지은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깨씹 좋아하는데 이거 좀 따다 줘야겠네. 오 할머니는 호미를 들고 밭에 앉아 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집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오 할머니는 서둘러 호미를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화면에 뜬 우리 예쁜 며느리라는 이름을 보자 오 할머니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어이구, 우리 지은이구나.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꿀처럼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은이가 전화해줬는데 기분이 날아갈 것 같지? 무슨 일이야? 어머니, 오늘 마트 일이 일찍 끝나거든요. 어머니랑 맛있는 고기나 구워 먹을까 해서요. 오 할머니의 마음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아이고 고기를? 돈 아깝게 뭐하러? 어머니, 돈이 아깝다니요.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제 행복인걸요. 지은이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오 할머니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몇 시쯤 갈까? 2시쯤 오세요. 제가 미리 장 봐서 제일 좋은 고기로 사놨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삼겹살로요. 아이고 고마워라. 뭘 이런 걸 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이따 뵐게요. 전화를 끊은 오 할머니는 한동안 휴대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이런 복덩이 같은 며느리가 나한테 왔을까. 오후 2시. 오 할머니는 지은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닿는 가까운 거리였죠. 마을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이웃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이구, 정숙씨, 어디 좋은데 가슈? 응, 우리 며느리가 고기 구워준대서. 아이고 좋겠네. 지은이 같은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에요. 친딸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오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마음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지은이네 집에 다가서자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환한 미소로 시어머니를 맞아주었어요. 4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여전히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두툼한 삼겹살과 함께 온갖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상추와 깨씹, 마늘, 쌈장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준비하느라 힘들었겠다. 예,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지은이는 오 할머니를 상 앞에 앉히고는 능숙한 솜씨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삼겹살에서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오 할머니는 그저 흐뭇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모시는 게 제 인생의 낙인걸요. 지은이의 대답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살아있었으면 이 모습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꼬. 오 할머니가 문득 아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민준 오빠도 분명 좋아했을 거예요. 지은이도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17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이 이렇게 잘 지내니까 하늘에 있는 민준이도 마음이 놓일 게다.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큰 힘이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쌈 하나 드세요. 지은이가 상추에 고기를 올려 정성껏 쌈을 쌌습니다. 마늘과 쌈장까지 올려 오할머니의 입에 쏙 넣어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오할머니는 쌈을 한 입에 넣고 맛있게 오물거렸습니다.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었지만 며느리의 정성이 더해져 꿀맛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두 사람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상추가 금세동이 났습니다. 지은이가 빈 접시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 오늘 쌈이 인기가 좋네요. 제가 텃밭에서 금방 따올게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오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가 재빨리 오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 편히 계세요. 제가 눈 깜짝할 새에 따올게요. 지은이는 늘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작은 일 하나라도 시키려 하지 않았죠. 괜찮아. 같이 가지 뭐. 나도 소화도 시킬 겸 좀 움직이고 싶어서 그래. 오, 할머니가 다시 일어서려 하자 지은이가 전보다 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금방이라니까요. 제발 여기 앉아 계세요. 바로 그 순간 오 할머니는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은이의 말과 행동은 평소와 똑같았는데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럼 그러려무나. 오 할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오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평소랑 똑같은데 왜 오늘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뭐가 다르지? 10분쯤 지났을까요? 지은이가 상추를 하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제일 싱싱한 놈으로만 골라왔어요. 지은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상추를 씻어와 상의에 올렸죠. 오할머니도 별다른 내색 없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새로 딴 상추도 맛보세요. 지은이가 또다시 쌈을 싸서 건넸습니다. 오할머니는 쌈을 받아먹으며 지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맛있다, 지은아. 역시 내가 키운 상추가 최고야. 감사해요, 어머니.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다 떨어져 가네요. 그래? 그럼 내가 집에 가서 맛있게 담가서 갖다 줘야지. 정말요? 어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당연하지. 이 할미 손맛이 아직 죽지 않았어. 두 사람은 다시금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친 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정말 잘 먹었다. 고마워. 뭐려, 어머니? 자주 모시고 싶은데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죄송할 따름이죠. 그런 소리 마라. 너 혼자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지금도 충분하고 말고. 오, 할머니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변함없이 따뜻한 며느리가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김치 맛있게 담가서 얼른 갖다 줄게.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평범한 인사를 나누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그날은 아침부터 주룩주룩 비가 내렸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지루한 장마였습니다. 오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다. 김치 다 담가서 지금 갖다 주려고. 어머니, 정말요? 감사해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지금 마트 오후 근무 중이라서요. 전화기 너머로 마트에 시끌벅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어머니, 냉장고에 넣어주실 수 있으세요? 현관문 열쇠는 늘 두는 곳, 화분 밑에 있어요. 알겠다. 그럼 냉장고에 넣어둘게. 네, 어머니. 빗길 조심하시고요.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끄는 오할머니는 정성껏 담근 김치를 통에 넣고 비에 젖을까 비닐봉지로 한 번 더 꼼꼼히 쌌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길에는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생겨 있었습니다. 며칠간 쏟아진 비 때문에 흙길이 질척거렸죠. 오, 할머니는 조심조심 웅덩이를 피해 걸었습니다. 오후 3시쯤 지은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 할머니는 화분 밑에서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란한 빗소리와 달리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젖은 신발을 벗고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을 조심스럽게 넣었죠.
이제 가야겠다. 김치를 다 넣고 돌아선 오 할머니는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뒷마당으로 난 창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비에 젖은 텃밭이 보였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텃밭의 땅 한 부분이 유독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저기 땅이 왜 저 모양이지? 며칠째 내린 비 때문에 땅이 일부 내려앉은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멀쩡한데 딱 그 부분만 푹 꺼져 있는 것이 영 이상했습니다. 오 할머니는 뒷문을 열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오, 할머니는 발로 그 부분에 살살 밟아봤습니다. 푹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일반적인 땅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뭐가 묻혀있나? 주변을 둘러보니 텃밭 한쪽에 호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파보자. 오 할머니는 호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흙이라 생각보다 쉽게 파헤쳐졌습니다. 왜 이렇게 푹푹 들어가지? 비 때문에 흙이 무거워진 탓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함이 있었습니다. 오 할머니는 점점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빗방울이 얼굴로 흘러내렸지만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30cm, 40cm.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비옷도 입지 않은 채 나온 오 할머니는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미 끝에 딱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오 할머니는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흙 사이로 하얀색의 딱딱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설마 뼈야? 오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뼈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이런 게 왜 우리 지은이 텃밭에? 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에 젖은 몸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에 발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던 오 할머니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산을 쓴 지은이가 바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언제 왔어? 오 할머니는 당황한 채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흠뻑 젖은 몰골에 손에는 아직 흙 묻은 호미가 들려있었죠. 발밑에는 파헤쳐진 흙더미와 빗물에 씻겨 드러난 하얀 뼈 조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비를 다 맞고 지은이의 목소리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오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은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오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산 그늘 아래 지은이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공포와 당황,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뒤섞인 그런 얼굴이었어요. 땅이 이상하게 꺼져 있길래 파보니까 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을 적시는 것이 빗물인지 식은 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표정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뭘 보셨어요? 지은이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뼈 같은데 하얀 뼈가. 오 할머니가 발밑을 가리키자 지은이가 고개를 숙여 내려다봤습니다. 아, 어머니, 그거 동물 뼈예요. 이 근처에 길고양이들이 자주 와서 묻어놓나 봐요. 그 순간 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더 파고들면 내 목숨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치? 어쩐지 동물 뼈 같더라니. 이놈의 고양이들. 오 할머니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그나저나 이러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지은이가 재빨리 오 할머니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야겠다. 참, 김치는 냉장고에 넣어뒀다. 오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 비에 정말 고생하셨네요. 괜찮아. 우리 지은이 줄 건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 김치 아주 맛있게 잘 익었을 게다. 그럼 나 들어가 볼게. 오 할머니는 평온한 척하며 지은이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등 뒤에서 지은이가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섬뜩한 느낌에 더욱 서둘렀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뭔가
뭔가 크게 잘못했어. 오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 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지은이의 그 일그러진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오 할머니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못한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뼈들이 빗물에 씻겨 드러나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정말 동물 뼈였을까? 아니면 사람 뼈가 맞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그 표정, 그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오 할머니의 마음속에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때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17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들 민준. 그리고 오늘 며느리의 텃밭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뼈. 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지은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오 할머니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 네,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요. 신고할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며느리네 텃밭에서 뼈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사람 뼈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사람 뼈라고요? 확실하신가요? 그게 하얀 뼈가. 할머니, 혹시 어떻게 생긴 뼈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동물 뼈일 수도 있고 잘못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뼈였다고요. 할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혹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진이요? 오,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찍을 수가 없어요. 왜 찍을 수 없으신데요? 그게, 할머니. 그럼 시간 되실 때 사진 찍어서 다시 신고해주세요. 그럼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 할머니는 허탈한 마음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떡하지? 내일 낮에 몰래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나? 하지만 그 순간 오늘 본 지은이의 그 무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우리 민준이라면, 그리고 지은이가 오늘 밤에 그걸 치워버리면 어떡하지? 오, 할머니는 조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 벌떡 일어섰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당장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믿어주지 않으니 직접 나서는 수밖에요. 오 할머니는 우비를 챙겨 입고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 우비 지퍼를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72회를 살면서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에 꼭 확인해야 해.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빗방울이 우비를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이네 집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 지은이네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거실에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구나. 조심해야 해. 들키면 끝장이야. 오 할머니는 손전등을 끄고 어둠을 방패 삼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뒷마당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오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게 뭐야? 희미한 불빛 하나가 텃밭에서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손전등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오 할머니는 담장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비를 입은 지은이가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입에는 작은 손전등을 물고 삽으로 쉴 새 없이 흙을 퍼내고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땅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민준이라면. 오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야 해. 오 할머니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파출소를 향해 젖먹던 힘까지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72살의 나이로 한밤중 빗길을 달리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우리 아들,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순 없어. 10분 만에 파출소에 도착한 오할머니는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님.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밤중에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오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경찰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빗물에 젖어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에 젊은 경찰관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보세요. 지금 당장 가주세요. 제발요. 오 할머니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증거를 없애고 있어요. 증거요? 무슨 증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뼈를 묻어놨던 걸 지금 판에서 없애려 하고 있다고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확실하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 늙은이가 무슨 이유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오 할머니는 계속해서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17년 만에 찾았는데 지금 없어지면 진짜 영영 못 찾아요. 17년이요? 저희 아들? 17년 전에 사라진 제 아들을 혹시 그 뼈가... 오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할머니의 절박한 모습에 젊은 김순경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정말 가주시는 거예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선배님, 가시죠. 오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분 후 경찰차가 지은이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2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저기가 그 집이에요. 경찰관 2명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똑똑똑. 경찰입니다. 한동안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오,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똑똑똑. 이지은 씨,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은 대충 말린 듯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막 갈아입은 듯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 경찰관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뒷마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텃밭 좀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었습니다. 텃밭요? 왜 텃밭을? 뼈가 나왔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경찰관이 담담하게 말하자 지은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뼈라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텃밭을 이렇게 함부로 뒤져도 되는 거예요? 경찰이면 다예요? 그때 오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하셔야 돼요. 저 텃밭에 분명히 뼈가 있었어요. 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선임 경찰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지은이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뒷마당으로 향했고 오 할머니와 지은이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였어요. 오, 할머니가 아까 뼈를 발견했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경찰관이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옆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 삽, 두 삽, 10분, 20분 아무리 깊이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임 경찰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오, 할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지은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뼈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오 할머니는 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치매 기운이 좀 있으셔서요. 밤에 이상한 행동도 하시고 헛것도 자주 보세요. 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이를 가리켰습니다. 아니야. 내가 봤어. 네가 이 밤에 우비 입고 여기서 필사적으로 땅 파는 거 똑똑히 봤다고. 분명히 다른 곳으로 옮겼을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시네. 약도 안 드시고 내일은 꼭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선임 경찰관은 지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괜한 소란을 피웠네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망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임 경찰관이 삽을 정리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젊은 김순경이 선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배님, 잠시만요. 저 할머니 눈빛 좀 보세요. 거짓말하시는 눈이 아니에요. 그럼 뭘 더 어쩌자는 거야? 파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 주변만 한 번만 더 둘러보시죠. 혹시 모르잖아요. 딱 5분만이다. 5분만 더 보고 가자. 지은이가 갑자기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못 믿으세요?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이거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에요. 김순경은 오히려 그런 지은이가 더 이상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오,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봐요. 저 에반응 좀 보라고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김순경은 손전등을 켜고 뒷마당 이곳저곳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더 긴장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손전등 불빛이 화단, 담장, 그리고 덤불 근처를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배님, 저기 저거 한번 보시죠. 커다란 검은색 가방 하나가 덤불 뒤에 반쯤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경찰관이 가방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지은이가 급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건 그냥 쓰레기예요. 내일 버리려고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큰 가방에 쓰레기를요? 네. 내일 아침에 버리려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 안에 있을 거예요. 내가 본 걸 저 안에 넣었을 거라고요. 빨리 열어보세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경찰관이 가방에 손을 대는 순간 지은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열지 마. 열지 말라고. 이 자식들아.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지은이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제발, 그냥 두세요. 제발. 경찰관이 가방 지퍼를 찌가고 여는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하얀 뼈들이 가방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관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오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이게 있었다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지은이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17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임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는 5호 파출소. 시신 6기로 보이는 증거물 발견. 과학수사대 지원 요청한다. 김순경이 수갑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사체 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어머니. 수갑이 철컥하고 채워지는 순간 지은이는 오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오,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지은이는 경찰차에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오 할머니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많이 무서우셨죠? 아니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젊은 경찰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정숙 할머님 DNA와 검사 결과 99.9% 일치합니다. 할머님 아드님, 김민준 씨가 맞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민준이. 마음 한구석에 신락같이 남아있던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17년간 시어머니 속이며 남편 시신 숨긴 며느리, 완벽한 연기, 충격적 두 얼굴, 작은 농촌 마을을 뒤흔든 엽기적인 사체 유기 사건.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착하던 지은이가 믿을 수가 없어. 오 할머니는 며칠 동안 칩거했습니다. 딸보다 더 믿었던 며느리가 아들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내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 구치소에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수척해진 지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그랬니? 지은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과 말고 이유를 말하거라. 지은이는 한참을 울먹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변했다고? 뭐가 어떻게 변했는데? 매일같이 저를 때렸어요. 지은이의 떨리는 목소리는 오할머니를 17년 전 그 끔찍한 밤으로 데려갔습니다. 2007년 10월 15일 밤 35세 김민준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온몸에서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지 6개월. 민준은 매일 밤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늦었네요. 31살의 아내 지은이가 남편을 맞았습니다. 뺨에는 며칠 전 맞은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시끄러워. 네가 뭔데 참견이야. 민주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물이라도 좀 마셔요.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쨍그랑! 민준이 물컵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보, 제발. 지은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민준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짝! 네가 뭔데 나한테 잔소리야? 어? 민준은 미친 듯이 지은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워 얼굴과 몸을 가리지 않고 폭행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던 그 순간 지은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절망, 공포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지은이는 절규하며 온 힘을 다해 민준을 밀쳐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민준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머리가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민준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고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봐요. 방금 전의 분노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에 손을 대보았지만 느껴지는 것은 차갑게 식어가는 피부뿐이었습니다. 안 돼.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과 살인자가 될 것이라는 공포가 뒤엉켰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이성을 잃은 지은이는 그날 밤 뒷마당에 남편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17년간의 끔찍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 실종된 아들을 기다리는 며느리, 시어머니와 함께 울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절망하며 완벽하게 모두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지은이의 마지막 말이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할머니는 유리창 너머의 지은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왜 민준이가 널 때린다고 나한테 한 번이라도 말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어머니, 나한테 얘기했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오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오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힘들었어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였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할머니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발적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7년 전의 폭력 증거를 찾기란 불가능했습니다. 6개월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측에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17년간 시신을 은닉하고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을 기만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이지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끝나자 지은이가 방청석의 오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지난 17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판결 일주일 후 민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오할머니는 새로 세운 아들의 묘비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민준아, 이제야 너를 찾았구나. 17년이나 걸렸네. 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민준아, 왜 그랬니? 그 착한 애한테 왜 그랬어? 이혜미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계집 때리는 그런 못난 놈이 됐어.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아들아.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엄마는 남은 시간 어떻게든 살아볼게. 다음에 또 올게. 석양 속으로 걸어가는 오할머니의 뒷모습 위로 길고 외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할머니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지은이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오할머니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제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용기를 내어 펜을 듭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17년간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어머니를 딸처럼 따르고 사랑했던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때, 그때만큼은 잠시나마 죄책감을 잊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 올림. 오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이지만 한때는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그 며느리를 그리워하는 자신과 그가 보낸 편지를 읽고 우는 자신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3살 할머니의 길고 외로운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정숙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의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